이번 시간에는 3단원 전자기 유도입니다. 페이지는 교과서 125페이지고요. 일상생활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적용되는 다양한 예를 찾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핸드폰의 기종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지만 전선을 연결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 요 뒤쪽에 이제 충전단자가 있는데 충전단자에서 꽂아가지고 직접 전선 두 개를 연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해서 전기를 공급해 준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 있고요. 요즘 최신 핸드폰의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에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 위에 전선을 꼽지 않고 이제 올려놓기만 해도 이제 충전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방식으로 충전을 하나,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전기의 에너지가 이동을 하나 하는 거 봅시다.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건 뭐냐면,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하는 현상, 그래서 전류의 자기작용을 했었죠. 그러면 전류가 흘러가면 그 주변에 이렇게 오른 나사의 법칙에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서 그 주변에 나침반을 갖다 뒀더니 나침반의 방향이 바뀌더라,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거에 거꾸로 되는 현상은 없을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반대되는 경우는 없을까, 그래서 했던 게 바로 뭐냐면, 많은 과학자들이 그 반대 현상인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1831년에 영국의 과학자 패러다이가 그 현상을 구체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이 바로 뭐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 그러면 자기장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뭐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유도한다. 이게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선 충전을 하는 겁니다. 선이 없이 충전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방식은 요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충전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에는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부에도 똑같이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선 충전하는 것의 경우는 두 부분에 다 뭐가 있다?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코일이 감겨 있으면서 그 다음에 여기다 전류가 흘러가죠. 그런데 전류가 흘러갈 때 어떻게 흘려주느냐, 그거에 따라 무선 충전이 되기도 하고요,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제 충전되는지 한번 봅니다. 그래서 뒷페이지를 보면요, 126페이지에 보면 왼쪽 위에 전자기 유동 현상 설명하기 보면, 다음은 휴대전화가 무선 충전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첫 번째, 송신 코일에 전기 에너지를 가하여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래서 아래쪽 코일에다가 이제 전류를 흘려줍니다. 코일에 전류를 흘러주니까 코일에 전류를 이렇게 여기서 볼 때, 위에서 볼 때 이제 반시계 방향이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흘려주면 오른 나사의 법칙에서 이 방향으로,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집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바로 위쪽에 있는 코일에 자기장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코일에서는 전류가 유도가 돼서 이제 충전되는 방식인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한번 봅니다.
그래서 127페이지 위쪽에 보면요. 코일에 검류계를 연결하고 코일 근처에 자석을 움직이면 검류계의 바늘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 선속이 변하여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었기 때문에 이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모양이냐면 자석에 N극이 있고요. S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쪽에 코일을 이렇게 놔줍니다. 그리고 이제 검류계라는 걸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이 검류계라는 건 뭐냐면요. 전류가 흘러가는 걸 이제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에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걸 전류의 방향을 지침으로 해서 바늘로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간다, 이쪽으로 흘러가는 정도를 잘 알려주는 검류계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게 코일이죠. 코일이 있고요. 그 옆에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이 있는데요. 자석과 코일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서 나와있던 것처럼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다시 말하면 자석을 움직이는데 코일의 방향으로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또 멀어지거나 그러면 이 코일에서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이게 자석의 N극이 가까워진다고 합시다. 그럴 땐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냐면 여기에서 위쪽 방향으로, 아이고 빨간색이 안 나오네. 잠시만. 여기서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이제 전류가 흘러갑니다. 왼쪽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이 코일은 솔레노이드의 경우는 여기에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네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어떻게 돼? 왼쪽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럼 봅시다. 그러면 자석에 N극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가 나침반을 놔두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죠. 그러면 요 왼쪽 끝은 무슨 극이 만들어지니? 바로 N극이 만들어지고요. 요 오른쪽 끝은 S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N극이 들어올 땐 코일의 왼쪽 가까운 쪽은 N극이 만들어지니까 자석은 가까워지기 어렵지요. 다시 말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유도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유도되냐면 이게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 되니? 그래서 자석에 N극이 들어오면 N극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N극 들어오지 마.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됩니다. 같은 이치로 이번엔 자석에 N극이 있고요. S극이 있는데 이번엔 똑같이 코일이 있어야 되겠죠. 검류계가 있고요. 자석의 N극이 멀어진다고 합시다. 자석의 N극이 멀어지면 이제 원래는 아까 전에 이제 방향을 알려주지만 자석의 N극이 멀어져. 그러면 이 코일에선 자석의 N극이 멀어지면 그걸 방해해야 돼. 그러면 멀어지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가지 말라고 당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코일의 왼쪽은 무슨 극이 만들어져야 돼? S극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오른쪽은 N극이 만들어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S극, N극 그러니까 서로 이쪽으로 당겨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코일의 경우는 왼쪽이 S극이 오른쪽이 N극이니까 요렇게 요 방향이겠죠. 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돼. 그러니까 전류는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에서 넘어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서 전류가 흘러가겠죠. 오케이?
물론 N극이 가까워지거나 N극이 멀어질 때를 얘기했는데 똑같이 S극이 있고요. N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일이 있고요. 검류계가 있다고 합니다. S극이 가까워지면 하고 합시다. S극이 가까워져 버리면 여기에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해야 돼. 그러면 S극이 들어오는 걸 방해해야 돼. 그러면 요 왼쪽은 무슨 극이 만들어져야 돼? S극이 들어오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이쪽이 S극, 오른쪽이 N극이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밀어내니까. 그래서 왼쪽이 S극이니까 요렇게니까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뒤에서 앞쪽으로 넘어오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똑같이 이번엔 S극 있고요. N극인데 이번엔 멀어집시다.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코일은 감겨 있고요. 검류계입니다. 그러면 S극이 멀어져. S극이 멀어지면 멀어지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코일의 왼쪽은 무슨 극이 만들어져야 돼? N극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오른쪽은 S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나사의 법칙에서 요 엄지손가락 방향이 N극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방향, 앞에서 뒤로 넘어가야 되는 방향, 이렇게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는 방향 법칙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걸 전류의 방향 알려주는 걸 뭐냐면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렌츠의 법칙.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코일에 생기는 유도 전류는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리고 또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전류가 유도된다는 건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자석을 어떻게 하냐면 빠르게 하고요. 그리고 또 느리게 합니다. 그랬을 때 요거 변화를 방해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장 자석이 빨리 움직이면 더 전류가 더 많이 흐릅니다. 또 코일을 많이 감아주면 많이 감아줄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전류가 더 잘 흡니다. 그리고 또 자석을 약한 자석 그리고 센 자석 하면 당연히 센 자석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법칙은 뭐냐면, 렌츠의 법칙은 유도 전류의 방향을 얘기한 거고요. 전자기 유도 법칙은 유도 전류의 세기는, 유도 전류라고 얘기하면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흘러가는 전류, 이걸 유도 전류라고 얘기하는데, 세기는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이 빠르게 변할수록, 그리고 감은 횟수가 클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요 유도 법칙의 원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V는 그때 유도 전류경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파이라고 하면 자기력 선속, 그 다음에 t는 시간이고요. 요거는 감은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력 선속이 단위 시간당 빨리 커야 돼. 그러니까 약한 자석보다 센 자석이 더, 그리고 또 빠르면 빠를수록 더, 그리고 감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같은 모양의 구리관, 플라스틱관, 알루미늄관 속에 각각 자석을 가만히 떨어놓으려 보자. 그럼 자석이 가장 늦게 떨어지는 어떤 관이냐라고 얘기하는데 보자. 대표적으로 여기 가운데 플라스틱관입니다. 플라스틱관의 경우는 자석을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구리관이나 알루미늄관에는요, 이 안에 무엇이 있냐면 도체죠. 금속입니다.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자석의 N극이 S극이 떨어지면, 자, 자석의 N극, S극이 이제 아래로 내려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안에 이렇게 관입니다. 관을 이렇게 딱 얘가 들어오게 되면, 이 관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 보면 코일을 무지하게 많이, 코일의 선을 무지하게, 얇은 선을 무지하게 많이 감아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N극이 들어오게 되면 N극이 들어오지 마,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러면 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지. 무슨 말이냐면 요 안에서는 이렇게 위에서 볼 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수도 없이 많은 전류가 흘러가면서 이제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 자석의 N극이 원래 또로 속도, 내려오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겠지만 빨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 속도가 느려지고요. 그 종던 속도에 도달하면 일정한 속도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운동 에너지가 결국 뭐로 바뀌면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자기 유도 현상은 어떻게 이용되나요? 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뭐가 되어 있는 거 잠깐 봅시다. 전자기 유도 현상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고속의 수증기, 흐르는 물 등에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운동 에너지를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바꿉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기 유도 현상은, 전자기 유도라는 말은 뭐냐면 운동 에너지가, 물론 운동 에너지도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는 건 어떤 건지 보면 그림 2-53과 같이 내연기관과 전동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 요즘에 하이브리드 차라고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 안에 내연기관인 휘발유, 경유, 디젤 자동차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안에 당연히 엔진이 돌아가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발전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발전기를 이용해서 안에다 뭘 집어넣냐면 건전지를 집어넣고 배터리를 집어넣고요. 그걸 이제 충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충전을 하게 되면 운동에너지, 다시 말하면 화석연료를 더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런데 이 발전기를 언제 돌리냐면 대표적으로 여기 써 있습니다. 봅시다. 하이브리드 차에서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연비를 높인다. 자동차가 감속할 때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 중 일부를 전자기 유도를 형성하여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고,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갈 땐 주행 중에는 엔진을 돌려갑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을 땐 엔진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그때는 뭐냐면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바퀴가 굴러가고 있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제 그 배터리에 충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와 그리고 화석연료인 그 휘발유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 전기 에너지가 적게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전자기 유도 현상은 전자기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의 작동 원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금속 탐지기, 그리고 금속을 휴대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